자,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들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요. 또 어떤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또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난 3월 말 이후부터 보면은 미국 경제 지표들 예상치를 하회하는 정도가 잦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일정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와 전주치를 하회하면서 일단은 그 이전에 그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갖게 했던 흐름에서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의 3월 생산이 예상외로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등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유럽 증시에도 상승 랠리에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을 좀 의심받으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했지만은 중국의 4월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했던 9.2% 수준을 크게 상회한 14.7%를 기록하면서 일단 중국 경기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이번 주에도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다수의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4월 소매 매출이라든지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 소비 관련 경제 지표들의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4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등 주택 관련 경제 지표 등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 착공을 제외하면은 일단은 전월보다 개선된 수치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이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4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등의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근 선진국에 이어서 이머징 국가들도 기준금리를 연이어서 인하하는 등 경기 친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중국의 부동산 가격 공개 같은 경우는 향후 중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4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농산물 가격과 더불어서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유로존의 1, 4분기 GDP 성장률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이번 주에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공개될 올해 1,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작년 4, 4분기 이후에 일본의 본격적인 엔화 약세 유도에 따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본 증시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는 반사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 일정과 전망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정된 일정을 보니까 오늘은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3월에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월비 기준으로 8.9%와 12.6%씩 증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1,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소매 판매와 또 대외 수요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들은 생산보다는 오히려 재고 소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영향으로 산업 생산의 증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대내외 수요는 1, 4분기 이어서 계속 개선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월 중국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개선된
전월보다 대략 0.5%포인트 정도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4월 소매 판매도 어느 정도는 증가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민간 소비의 가속화 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의 소매 판매에 다소 선행하는 중국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지난 3월에 25.5% 증가하는 등 작년 중순 이후에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금 상승이 가계의 미래 노동소득에 대한 신뢰감으로 연결이 되고 또 신용 수요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일단 2, 4분기에 중국의 내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대외 수요의 경우에는 유로존의 경기 위축이 다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가 상승 뭐 이런 자산 효과에 힘입어서 민간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엔 약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 수요 회복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수요 회복과 또 정책적인 임금 상승 유도 같은 경우는 향후 중국의 내수 확대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산업 생산의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고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향후 중국 산업 생산은 수요에 대응한 생산뿐만 아니라 재고 확충 생산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4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2, 4분기 이후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될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면서 이에 미칠 시장의 영향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